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3월달 들어와서 물론 이제 첫째 주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 왔었거든요. 올라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1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니 이거는 4월 안으로 94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7% 증시가 올랐지만 2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증시가 급락 나왔을 때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량주든 부실주든 무차별적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상승 논리가 있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돈이 빠르게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 나온 4월 첫 거래일에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가 4월 달에 가장 강한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빠질 이유는 없었던 업종들이었는데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펀더멘털은 유지가 되지만 수급이 안 좋았던 그 섹터가 바로 위성, 그리고 5G, 통신주들, 그리고 방산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업종들 안에서 대표주 5종목을 우리가 차트를 한번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통신 관련주들은 사실 3월 달에 약하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도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업종들이 이제 와서 올라가느냐? 올해 1월달, 2월달 또는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실적이 좋지 못했던 섹터였거든요. 두 번째로 AI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와 파생될 수 있는 내부 업종들만 움직였거든요. 반도체가 될 수 있었고 서버 또는 인프라 관련주들만 올랐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이을 수 있는 이제 광 케이블 관련주까지 외부로 뻗어나가는 3월 달부터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신주들이 적자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통신 장비에 대한 발주가 지연이 됐거든요. 경기 침체로. 그런데 이번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플러스 AT&T 모바일 통신사에서 약 370조 원가량 통신 장비에 투자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모멘텀이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고 4월 달 첫 거래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5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대장이었지만 4월 달에도 지금 대장주인 대한광통신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결국 5년간 과소 투자된 광전송망 케이블 회사인데 지금 수혜 1순위로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오이솔루션도 준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지고 광트랜시버 국내 1위 회사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외 통신사들과 협업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 파이버 프로 역시 광섬유 부품 전문 통신망 회사로서 19%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머큐리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한번 5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3월 달에도 무려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냥 60%가 넘게 좀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한가 물량이 잠겼기 때문에 내일 기준으로서 시장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대장주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도 지금 시간으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큐리 아직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 않았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14%, 솔리드도 16%, 15%로 왔다 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내일도 대한광통신이 상한가 또는 신고가를 달성한다 그러면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단기 시나리오가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4월 첫 거래부터 강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 내내 강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다음 주도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4월 달 끝까지 본다 그러면 더 추가적인 강할 가능성도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 통신 관련주들은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올 때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광 케이블 관련된 연관선상에서 이제 무선통신 세대교체 이제 로드맵인데 아까 이제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6G 미국의 이제 주파수 경매가 들어가는 게 이제 올해부터인데 장비가 언제 들어가냐면 내년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실적이 언제부터 찍히냐? 물론 이제 내년부터 찍힐 가능성이 높지만 주식은 무조건 선행이죠.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로드맵 자체는 2027년부터 본격 이제 장비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따른다 그러면 지금 2030년까지 6G 표준 완성을 장비가 다 들어가고 약 5년 정도 기간을 본다 그러면 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후년에 글로벌 대형 스포츠 이벤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른 장비들이 27년도부터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RFHIC와 KMW, 그리고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HFR이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는데요. 각 1위 회사들만 한번 선별을 해본 겁니다. 기지국 트랜지스터 국내 1위가 이제 RFHIC고요. 중계기 쪽 국내 1위는 솔리드, 스몰셀 분야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가 있고요. HFR 프론트홀 쪽에서는 HFR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MW가 역시 33,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 조정을 받고 오늘 중간 정도 좀 돌린 상황인데, 추세가 정말 좋네요. KMW가 실적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과거 5G 통신망 발주할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KMW였는데 오늘 그 상황에 맞게 통신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RFHIC가 좀 더 강하네요. 오늘 한 22%가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 상황은 매물대가 없습니다. 아까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대 여기 전고점, 사실 내일이나 이제 금요일 정도면 신고가가 갈 수 있는 차트 자리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RFHIC도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 우리가 이 종목들이 막 급등 나올 때 따라가기는 상당히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RFW를 보고 후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HFR도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솔리드, 그리고 유비커스, 통신 이제 장비주들이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등주들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러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광케이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 당장 올라간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4월 말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산주 정말 좀 답답했어요. 그렇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뭔가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사실상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급락 나왔었거든요. 많이 떨어지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사일 쪽에 이슈가 있었던 LIG 넥스원만 조금 버텼던 거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등 대부분 좀 약세였거든요. 근데 역시 재료는 너무 좋았지만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시장 반등 나오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쪽을 반영을 하면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못 올랐던 부분이 4월 달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건데,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오늘 장산주에서 대장이거든요. 수주잔고가 지금 26조 원을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좀 6배가 넘는 그 수주잔고가 있는데 아직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산주 LIG 넥스원을 따라서 대장을 따라서 후속 종목들까지 흘러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이 26% 수주잔고가 매우 탄탄하고 지금 중동 쪽에 발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5종목이 방산 5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종목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LIG 넥스원이 말하는 사이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자,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그러니까 3월달 들어와서 물론 이제 첫째 주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 왔었거든요. 그럼 올라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1일 때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니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4월 안으로 94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LIG 넥스원이 계속 정고점 돌파한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게요. 이게 바스켓이거든요. 한 종목이 올라가면 우리 같은 이제 기관들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LIG 넥스원 가면 뭐 당연히 하나 시스템 따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바닥이지만 따라가는 거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현대로템은 이제 미사일보다는 우리 자주포죠. 자주포와 이제 탱크를 만드는 회사라서 조금은 탄력성이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현대로템은 신고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기준으로서 많이 회복했네요. 근데 방산주는 사실 지금 차트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아니면 LIG 넥스원이 4월 안으로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위성입니다. 사실 위성 업종들은 올해 1월 달에도 주도였고요. 2월 달에도 주도였어요. 3월 달에 살짝 쉬었고 4월 달에 지금 첫 거래일 날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올해 상반기 지금까지만 본다 했을 때는 계속 주도로 가는 느낌이에요. 뭐 재료가 이제 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이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 민군 겸용 초소형 위성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뭐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1조 4조 원대 8월 달에 규모가 되어 있고 아르테미스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날 발사가 됩니다. 뭐 재료 이제 소멸로서 일시적으로 또 흔들릴 수는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재료가 더 탄탄하게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소형 위성 사실 위성주들이 왜 이렇게 강할까? 뭐 아까 스페이스 X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 천하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언급드렸던 게 두 가지 포인트였죠.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갑자기 긴급 체포가 미국이 했잖아요. 기습 체포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 바로 위성의 정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의 수장들 전쟁하러서 갑자기 제거가 되거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전들이 그러니까 위성으로서 얼마나 그 나라의 정보를 수집을 하느냐가 안보에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성을 많이 쏴야 되고 또 위성의 그 초소형 카메라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입이 됐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전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각 국가별로 빠르게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과 항공우주, 세가이, 뭐 인텔리아 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면 5종목을 우리가 뭐 살펴보면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위성 안테나, 그러니까 스피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세트렉 I는 대한민국 이제 위성 중견기업사에서 기술력 1위 회사고 컨택도 이제 지상국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5종목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시스템도 아까 LIG 넥슨과 비슷하네요. 초반에 좀 강세 흐름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게 몇 퍼센트가 떨어졌을까요? 예, 35%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11만 원대가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단기간 안에 뭐 16만 원, 17만 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겠지만 결국 하반기가 될수록 15만 원, 16만 원 돌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뭐 그 전에 일단 11만 원 지지가 계속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시스템보다는 한국항공우주도 상승세는 그렇게 1월, 3월 달에 높진 않았지만 차트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박스권 구간 안에서 16만 원 이 라인이 보이고는 있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산주에서 지금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오늘 17%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스피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우리 초보자 관점에서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에 이제 55,000원이 돌파가 되면 사실 이 자리는 고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신고가거든요. 신고가면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모호하지만 오히려 55,000원 돌파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렉 아이. 세트렉 아이는 오히려 초보자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 좀 편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만 5천 원 정도가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오히려 반등 나오면 2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는 조금 손절하기 편하고 그리고 대응하기가 좀 쉬운 종목.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트레가이가 기술력이나 실적이 딸리는 기업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단지 방산과 조금 더 밀접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후순위 종목이지만 과거 1월달, 2월달 초까지만 본다 했을 때는 대장 이력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컨택 오늘 12%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올해 1월달, 2월 초까지는 흐름은 좋았지만 3월달 들어와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16,000원만 이탈 없다 그러면 추가적인 우상향이 될 수 있는 초보자 관점에서는 좀 괜찮은 종목 패턴이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번 주도주를 선별을 해보면 사실 오를 이유 종목들은 많지만 4월 첫 거래일에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시장보다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또는 업종들은 우리가 좀 분별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은 펀더멘털적으로 악재가 없었던 업종들이었고 모멘텀도 그대로 좀 살아있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물론 많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 종목들이 계속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을 맹목적으로 추격하기보다는 해당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 논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보다는 물론 단기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일정까지 재료가 살아있다 그러면 중장기 전략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